윤여민 FP하고 오늘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주말에 미국 증시 보고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미국이 이제 주말에 옵션 만기일이었죠. 네. 근데 확실히 이제 나스닥을 보면서 확실히 좀 이제 롤러코스터 타는 모습을 좀 보였죠. 약간 U자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방한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미국 증시만 좀 약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중심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통업체들의 실적 쇼크가 좀 촉발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인건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운임 비용의 상승을 좀 가격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좀 감소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좀 기업들의 좀 실적 쇼크가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제 기업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이제 투자도 축소되는 어떤 그런 좀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주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망 이슈라든지 뭐 전쟁 국면에 대한 어떤 완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잡힐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보다는 일시적으로 역성장 정도로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뭐 침체에 좀 이제 준하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은 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국의 이슈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것보다 이제 중국의 효과를 좀 받았죠. 특히 이제 봉쇄의 어떤 완화된 부분들, 그다음 대출 우대 금리가 좀 인하가 됐는데 대출 우대 금리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였다는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부양을 좀 확실하게 좀 하면서 올해 지금 GDP 성장률 5.5%를 좀 맞추기 위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부터 수급이 약간 좀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확실히 좀 급락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외국인의 좀 투매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좀 약간 차분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오히려 좀 미국이 급락하면 대량 매도 퍼틀에서 벗어나는 모습들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씩 사고 있고 연기금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씩 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수에서 봤을 때 좀 하단을 좀 지지하는 어떤 그런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좀 시장이 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도 오늘 연기금이 사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기관 수급 쪽에서 이 정도 시장을 좀 받쳐준다면 좀 더 강력하게 오후장 들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덱스 펀드나 ETF와 관련된 상품들은 다 마감 때 매수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이 시장의 모습을 또 바꿔놓기도 하니까 이 점도 고려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윤여민 FP하고는 바이오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눈에 띄는 게 HK 이노엔이에요. 네. HK 이노엔이 지금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두 가지 이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최근에 필리핀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네. 약물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숭이 두창? 과 네. 관련주다 뭐 이렇게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관련성은 사실 지금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이제 첫 번째 건 이제 필리핀 식품의약청 관련돼서 지금 K캡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최종 품목 허가를 좀 획득했다고 지금 오늘 지금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네. 동남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좀 획득한 국가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필리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지금 이제 K캡 같은 경우는 현재 마케팅 및 유통사가 이제 파트너가 있죠. 지금 MPPI라는 쪽에서 지금 3분기부터 출시 예정이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좀 어떤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주말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BBC에 따르면 이제 뭐 이스라엘,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 이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에 좀 효과가 있다고 좀 알려져 있는 천연두 치료제 관련주로서 HK 이노엔이랑 파미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러한 효과를 좀 받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천연두 백신을 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2009년에 허가받은 2세대 두창 백신을 좀 대테러 대응용으로 지금 정부에 납품하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반응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미국에서 이제 개발 중인 천연두 치료제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FDA 승인을 좀 받으면서 천연두 관련주로 좀 꼽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HK 이노행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품목 허가에 대한 부분까지 좀 같이 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 20% 이상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세계보건기구나 뭐 이런 데서 속속 들려오는 게 약간 두려움과 함께 시장에서는 또 다른 테마주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아시지만 테마주들은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소영 캐스터 옆에 앉아 있는데 소영 캐스터 오늘 시장 보면서 뭐 저희가 한미 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거든요. 그 외에 눈에 띄는 것들이 좀 보이나요? 네, 초반에는 그쪽에 영향을 받는 네. 섹터들이 움직였지만 현재는 좀 바이오주들이 오늘 수급이 좋으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백신을 수출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계가 좀 투심이 괜찮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하반기에는 바이오주도 좀 빛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네. 윤여민 FP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한 2분기 이제 초부터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좀 이제는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CMO 쪽 관련된 부분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필두로 해서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ST팜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성장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시장에서 좀 의구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이제 이런 CMO 쪽 관련돼서는 백신은 뭐 이미 뭐 다 나왔는데 뭐 계속 백신을 좀 개발하냐 어떤 이런 의구심이 좀 많았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좀 바이러스 관련된 이제 어떤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유행으로서 돌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원숭이 두창 같은 뭐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떤 바이러스성 백신들이 좀 많이 바이러스성 어떤 질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좀 정부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비축을 해야 된다라는 좀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이제 대면 어떤 오프라인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열리다 보니까 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제가 볼 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등의 어떤 요소를 마련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뭐 50% 이상 좀 조정을 받았고 지금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살짝 좀 매수세가 들어와도 좀 약간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수급에 대한 변화를 좀 100% 찾기는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주가는 분명히 확인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새 정부가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좀 내놓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충분히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 하락하고 조정의 기간을 조금 네. 겪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반등이 되게 반갑긴 한데 이게 과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윤현민 FP 얘기 들어보시고 또 본인이 투자하는 성향하고 맞다라고 하시면 바이오주들의 관심을 조금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나오신 두 분하고 이제 저희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장비 소재주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 윤현민 FP의 의견도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은 강하게 가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거나 나는 이 종목이 그래도 이번 한미 어떤 정상회담의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인다라고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까? 확실히 이제 지난주 주말에 네. 뭐 엄청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꼽혔던 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섹터에서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친환경 관련된 쪽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투자에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만지작거리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를 이제 좀 방문을 했을 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퀄컴도 지금 같이 왔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TSMC에 좀 분량을 좀 맡겼다가 지금 TSMC에서 좀 수율이 잡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어떤 좀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제 생각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결국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오스타트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땐 충분히 저는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모리에 좀 상당히 이제 올인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비메모리 쪽에도 분명히 좀 기회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수혜로 분명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반도체 특히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9개가 좀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1분기에 별도 영업이익은 145억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구조적 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모바일량 패키지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의 패키징 분야는 분명히 2분기부터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브라질 법인 내 호조도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성장되고 있다. 여기에 또 사실은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영 캐스터, 지금 네.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주로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대차나 이런 데에서는 미래 기술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게 이제 UAM이 첫 번째일 테고요. 로봇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장 초반에는 이렇게 현대차 관련해서 뭐 UAM 관련주들만 움직이다가 현재는 좀 로봇 관련주들도 빨간불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좀 1분기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4%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로보스타나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도 빨간불로 네. 올려 세우고 있는데요. 이쪽도 이렇게 정책이나 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사실 좀 테마의 영향이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모멘텀을 길게 가져가진 못하고 있는데 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윤여민 엑스님? 확실히 이제 로봇과 관련된 뉴스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투자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UAM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쪽에서도 좀 추가로 좀 투자를 하겠다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관련돼서 이제는 이제 좀 미래 먹거리로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UAM이라든지 뭐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같은 좀 이러한 좀 혁신 산업과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은 확실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제 단순히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진짜 모빌리티 회사로 좀 거듭나겠다는 전략이 좀 눈에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산업 구조를 보게 된다면 자동차에서 50%, 그다음에 UAM에서 30%, 로보틱스에서 20%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업 구조가 좀 변경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로봇에 대한 어떤 이제 사업에 대한 가시성은 확실히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러한 거와는 별개로 지금 시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좀 실적이라든지 확실히 좀 가시성, 성장에 대한 가시성 있는 종목들에게 확실히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테마 종목은 테마스럽게 결국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뉴스플로어가 나오기 전에 좀 매수를 하셨다가 좀 뉴스플로어가 나오면 좀 파는 어떤 이러한 좀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좀 UAM이나 로봇 같은 종목들을 좀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좀 섹터로 좀 차분히 모아가신 전략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 일단 기 보유자에게는 오히려 좀 매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현대차하고는 상관없는데 오늘 뉴스에 인탑스가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탑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탑스는 원래 휴대폰 부품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인탑스 관련돼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있습니다만 네. 일단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지금 실적에 관련돼서도 지금 1분기 연결 기준 봤을 때 영업이익은 뭐 사실 이제 한 56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확실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100% 이상 성장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자제품 쪽의 생산뿐만 아니라 뭐 진단키트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좀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부터 사실은 좀 갤럭시 A 시리즈 부품 조달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과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사업이 확장되면서 확실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고 다수의 좀 신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 케이스, 그다음에 뭐 IT,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로봇 관련된 종목까지 지금 이제 로봇 제조 사업으로 좀 천명을 하면서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로봇과 관련된 좀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이 좀 진행되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정확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이제 로봇 사업을 좀 신사업으로 한다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적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목표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5만 5천 원대까지도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좀 올라가고 있고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해서 조금은 좀 장기 보유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진출한 거니까 로봇과 관련돼서는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존 사업에 대한 실적 좋은 거에 더 주목을 하고 나중에 로봇과 관련된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여기서의 수익성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네.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하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시장이 사실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는 게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좀 봐야 될 건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장 초반에 아마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네. 좀 윗꼬리를 달고 있고 그래도 좀 견조한 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해운주 가운데 HMM이 4%까지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BDI 지수도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 해운업에 긍정적인 전망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 흠슬라라고 주목받을 때 5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좀 3만 원 선으로 내려와 있는데 다시 5만 원 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뉴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 해운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해운뿐만 아니라 철강, 뭐 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가 올랐을 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피크아웃 논란. 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올해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고점까지 가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좀 대시세는 살짝 좀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영업 1분기 매출액이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모두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난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M&A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노사와의 어떤 그런 협의체, 그러니까 좀 대장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러한 이슈들이 좀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운 업황에 분명히 좀 불확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주가는 상당히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좀 부분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온다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4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의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시마다 조금씩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전고점보다는 살짝 좀 낮은 어떤 좀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엔터주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유념인 FP하고 엔터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엔터는 일단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가 네. 쉽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금 걱정되는 게 미국하고 저희가 관계가 좋아지니까 물론 이제 K-팝이라는 게 이제는 중국만을 보고 하지는 않지만 중국 시장이 꽤 컸지 않습니까? 네. 컨텐츠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중국을 또 눈 빠지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중 관계가 조금 악화되면 이 부분이 영향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가시성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 실적이 정말 이제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좀 급등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
사실은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컨센서스가 좀 이제 넘어서는 실적으로 인해서 목표가들은 이제 목표 주가를,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장주에 대한 어떤 거시 환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좀 중국과의 어떤 관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까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아티스트의 어떤 글로벌 팬덤에 대한 의심은 좀 분명히 없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 특히 이제 하이브가 사실 좀 주가가 좀 살짝 좀 부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좀 밸류에이션에 좀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떤 이 엔터주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또 다시 한번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주가들이 약간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네네. 들고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또 다 같이 좀 살짝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 뭐 엔터주들의 어떤 그러한 지금 당분간에 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주가가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겹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SM이라든지 JYP 엔터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2분기 이후부터 하반기에 확실히 좀 글로벌 팬덤에 대한 부분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좀 팬미팅뿐만 아니라 좀 대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는 뭐 2분기부터 일본에서 뭐 동방신기 팬미팅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JYP 엔터 같은 경우도 트와이스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투어를 뭐 5회 이상 하겠다, 스트리트 키즈 같은 경우도 투어를 20일에 하겠다 예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2분기가 좀 주가의 좀 바닥을 좀 지나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하반기부터 분명히 주가에 대한 어떤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을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주가가 좀 여기에 반응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윤여민 FP가 가져온 오늘의 공략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대주전자 재료. 사실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고 증권가에서도 보고서가 좀 나오는 종목인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여민 FP 얘기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네. 지난주에 사실 2차 전지 상당히 좀 그쵸. 아웃퍼폼 했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응급제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응급제가 지금 전체 매출의 한 16%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분기 실적은 좀 살짝 좀 미스가 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완성차 생산 차질에 의한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특히 뭐 실리콘 이제 산화물 사업이 좀 일부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 따라서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전년 동기 대비 한 1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31% 좀 감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실리콘 산화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미래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전망치가 뭐 2024년이면 좀 2년 후긴 합니다만 전망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실리콘 산화물 관련돼서 캐파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에 이제 1만 톤에 대한 어떤 그런 추정치가 지금 1년 앞당기고 있는 거죠. 2024년으로 좀 1만 톤으로 앞당겨지고 있고, 2025년엔 2만 톤으로 그 캐파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측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당연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얼티엄 세일즈, 그다음에 또 혼다양까지도 좀 고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100억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를 좀 했었는데, 네네. 결국 이제 뭐 주가 안정이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주주들에게는 상당히 좀 환영될 만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8만 원대에 지금 저점을 찍고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좀 살짝 좀 눌림목을 좀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으로도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